이제 그 챕터 21의 파일 업로드 방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한 개 만들어요. 프로젝트를 한 개 만들고,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서블릿을 이용해서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서블릿 프레임을 짜서 그 파일 업로드나 다운로드하는 방식을 코딩을 해서 구현할 수는 있어요. 구현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구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코딩도 한 페이지 이상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는 이제 다운로드도 한 페이지 이상 짜셔야 되고 업로드도 한 페이지 이상 짜셔야 돼요. 짜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짜 놓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재는 이제 커먼스 다시 파일 업로드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만들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요.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 만들어 주시고요. 만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EX 프로젝트 이름은 EX05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MVC 프로젝트고 Next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org.controller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org.gerak의 컨트롤러 교재의 URL을 이제 다르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대로 쓰기가 좀 힘드니까 컨트롤러라고 썼습니다. 피니시 눌러주세요. 눌러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시고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 프로젝트 만들었습니다. 만드셨으면 그 폼.xml을 여세요. 그리고 이전 프로젝트의 폼.xml을 여세요. 여시고요. 이전 프로젝트의 폼.xml의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다 쓸 거예요. 버전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한다. 그래서 프로퍼티스 밑으로 다 복사한다. 여기서 쫙 복사 해주세요. 그 다음에 챕터 05에 있는 프로퍼티스 밑으로 다 지우시고요. 지우십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이제 자바 버전 1.8 뭐 스프링 버전 1.5.0.7 이렇게 전부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는 거죠. 프로퍼티스에 해당되는 것을 잡으셨고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전부 다 사용을 하시고요. 일단 저장할게요. 저장합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를 위해서 라이브러리 쓰셔야 하는데 그 489페이지 보면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폼.xml 중에서 이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5.0.7로 만든다. 5.0.7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드렸고요. 됐죠? 그 DB 처리 쪽도 보셔야 되긴 하는데 여기는 DB 처리가 아니라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에스펙트 J 1.9.0 맞고요. 그 다음에 SLF4J에 해당되는 것들 이제 보시면 버전이 1.7.25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퍼티스 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거는 서블릿에 해당되는 게 리퀘스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코딩이 달라져요. 그래서 컨트롤 F를 쓰시면 컨트롤 F를 찾아보겠습니다. 컨트롤 F 누르시고 그 490페이지에 보시면 서블릿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서블릿 써져 있는 게 있으시고 서블릿이 3.1.0 써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프로바이디드 써져 있는데 스콥은 굳이 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스콥 이렇게 썼는데 스콥 써주시고 프로바이디드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습니다. 저장해서 저희도 똑같이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롬법 라이브러리 여기 서블릿을 보실 때 그룹 아이디하고 그룹 아이디 자바X의 서블릿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티팩트 아이디도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버전별로 좀 틀립니다. 버전별로 조금 틀려져서 버전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자바X의 서블릿-API다 이런 것을 이제 저희는 이대로 그냥 써놨기 때문에 옛날부터 복사해서 썼죠. 복사부터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럼블 라이브러리죠. 럼블 라이브러리는 1.1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럼복 라이브러리 1.18.0 프로바이드 여기 써져 있고요. 써져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써주세요. 예, 됐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xml, 이제 src 밑에, 메인 밑에,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새로 만들어진 거. 예, EX05입니다. 그래서 src 밑에, 메인 밑에, 웹p 밑에, 웹-rf 밑에, 웹.xml 여시고요. 웹.xml도 여기 내용을 이제 저희가 이전 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웹.xml 서블릿이 2.5로 되어 있어요. 라이브러리 해당되는 서블릿 라이브러리는 3.1로 바꿔놨죠. 3.1. 폼.xml에 보시면 서블릿 3.1로 바꿔놨죠. 3.1로 바꿨는데 웹.xml은 2.5로 현재 세팅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2.5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2.5 대신에 이제 3.1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3.1로 맨 위에 있는 것 좀 바꿔주세요. 바꾸실 때, 바꾸실 때 IP에서 여기 그 이 버전 부분을 3.1로 일단 3.1로 바꿔주시고요. 얘는 버전만 바꾸시면 되는 게 아니라 버전에 해당되는 거 바꾸시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로케이션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여기 이제 그 2.5라고 되어 있는 게 웹APP 2.5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언더바 5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이제 3 언더바 1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저장해 주세요. 저장해 주시면 이제 오류가 없어야 돼요. 지금 일단 오류가 없이 잘 되고 있고요. 버전 바꾸시고요. 버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XML, NS, 자바 2 밑에 웹APP 그 다음에 3 언더바 1.xlxsd로 이제 여기 있는 버전도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시겠죠? 이거 태그가 달라져요. 달라서 바꿔줘라.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그 이전 프로젝트에 이미 다 바꿔서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밑에 웹P 밑에 웹-rf 밑에 웹.xml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는 안 바꿔놨네요. 이런 안 바꾸고 그냥 했어요. 지금은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요거 그대로 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서 보통 웹.xml 많이 쓰는 게 한글 처리, 그 다음에 필터 처리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지정할 걸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었던 프로젝트 내용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계속 가져보셔야 되는데 이제 웹.xml 계속 안 가져왔네요. 안타깝게도. 자, 여기다 이제 저희가 그 웹.xml에다가 보통 이제 선언한 게 서블릿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필터, 한글 필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이트 메시 필터 이런 거를 이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시큐리티 관련된 내용에 해당되는 필터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스프링 시큐리티가 보시면 이제 로그인 처리를 하실 거나 이럴 때 이제 그 이런 보안 처리 때문에 보안 코딩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뒤에도 이제 시큐리티 패키지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필터를 등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필터 같은 거를 웹.xml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 필터는 순서가 중요하십니다. 순서가 중요하셔서 그 보안 필터를 맨 앞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서가 뒤로 밀리면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안 필터를 쓰실 때 이렇게 그 뒤에 있는 교재 뒤에 있는 거 그 필터를 등록을 해서 사용되는 것을 실습을 해보실 때는 필터 부분을 앞쪽에다가 넣어서 이제 필터 처리를 해라.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이런 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필터도 여기 코딩되는 요거 얘는 이제 그 자바 객체는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필터는 순서가 중요하세요. 이제 순서대로 여기 적힌 순서대로 필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자, 저희는 491페이지 보니까 그 유닛이라고 로드온 스타트업 1 이렇게 썼는데 로드온 스타트업 1 있습니다. 1. 요 밑으로 해서 이제 멀티파트 컨피그라는 태그를 써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이미지라는 프로젝트 한 개 운영을 했었죠. 얘가 이제 파일 업로드가 되는 거니까 여기 밑에 src 밑에 메인 밑에 웹P 밑에 웹-rf 밑에 웹.xml을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여시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멀티파트 컴피그. 저희는 이제 웹.xml에도 쓸 수 있고 서블릿 컨텐츠.xml에도 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멀티파트 컴피그를 웹.xml에 등록하고 있다. 교재도 여기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만들어진 여기를 복사하시고요. 복사하시고 웹.xml에 있는 여기 이제 로드온 스타터 밑으로 바로 밑으로 슬래시 서블릿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바로 밑으로 해서 여기 저장했어요. 저장해 주시고요. 교재 내용이랑 이제 틀린 게 뭐가 있나 한번 보시고 용량은 조금 커도 되고 이제 작아도 됩니다. 작아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용량 정도는 이제 그 무시할 수 있고요. C 드라이브 밑에 업로드 밑에 TEMP 여기 썼고요. 잘 썼습니다. 그리고 TEMP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걸 보시면 야 업로드 C 드라이브 밑으로 업로드라는 폴더 밑에 TEMP라는 폴더를 만들어야 하는구나라고 이제 얼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탐색기 파일 탐색기를 한 개 여시고요. 이제 찾아가 보셔야 돼요. C 드라이브 밑에 업로드라고 한 개 만들었고 업로드 밑에 TEMP라는 폴더를 만들었다. 여기 이제 이쪽에 파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용량이 크면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리퀘스트에 담아서 넘어오잖아요. 담아서 넘어오는데 그 용량이 크면 메인 메모리에다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메인 메모리에다가. 용량이 적으면 메인 메모리를 이용해서 이제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용량이 커지면 메인 메모리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파일로. 그때 사용하는 게 TEMP예요. 그때 사용하는 파일로 저장해서 쓰는 게 파일이고 사용하고 임시로 저장해놨다가 내가 이거를 이제 처리가 다 끝나면 얘가 사라져요. 임시로 저장했다. 그래서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비어 있다.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이건 처리를 할 때 잠깐 이제 사용했다가 버리는 이런 이제 폴더가 됩니다. 폴더 돼서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 있죠. 용량이 적으면 메인메모를 사용하게 되는데 용량이 커지면 파일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서 쓰는데 그때 이제 임시로 이제 그 폴더가 없으면 이걸 만들어야 된다 꼭. 그래서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업로드 밑에 템프 TEMP라는 거를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은 됐고요. 그 다음에 맥스 파일 사이즈 이거 한 개 사이즈입니다. 데이터 한 개, 파일 한 개의 용량을 이제 적어놨고요. 거기서는 이제 그 20971로 20 이렇게 썼네요. 전원 용량은 똑같이 썼고요. 그래서 용량 제한은 20메가 사용했습니다. 그 한 개당 파일 한 개당 20메가를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개발하는 게 영화예요. 동영상 같은 거 막 올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턱도 없죠? 이해되시나요? 20메가가 아니라 이제 공 2개 더 붙여서 뭐 2기가 정도는 해놔야 아시겠죠? 해놔야 이걸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메모리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그냥 커뮤니티 정도로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이 정도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이미지 사진 이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20메가면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그대로 올려도 전혀 무관한 요즘 해상도가 많이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20메가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아시겠죠? 가드시고요. 그 다음에 맥스 리퀘스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맥스 리퀘스트 사이즈 이건 이제 전체 용량입니다. 전체 요거는 이제 한 개고요. 그 파일을 한 개만 올리는 건 아니죠. 데이터도 올리고 그 다음에 파일을 한 개 올리는 게 아니라 뭐 두세 개 막 올려서 10개까지도 올리게 하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 10 해가지고 200메가가 되는 거죠. 200메가. 10개까지는 이제 올리게 하자. 그래서 파일 사이즈, 전체 파일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 데이터 사이즈를 지금 이제 400메가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봤을 때 20개인데 데이터도 있잖아요. 데이터. 그 텍스트 데이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 내부에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리퀘스트 사이즈를 이 정도 잡고 그 이상 오버가 되면 예외 처리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넘어가면 예외 처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올리실 때 그 오류가 나는데 그 이상이 없는데 코딩도 다 맞아요. 그런데 이상이 없는데 안 올라가요. 막 그러면서 오류가 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용량 사이즈를 항상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들어가 있는 거는 파일 사이즈, 파일을 만들 때 사이즈입니다. 요걸 초과하면 이제 그 파일을 만들고요. 임시 파일을 만들어 사용하고요. 초과하지 않으면 메인 메모리를 씁니다. 메인 메모리를 써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설정은 다 했죠? 설정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로 끝냈습니다. 아시겠죠? 그 원래 여기 이제 멀티파트 컨피그라고 썼는데 지금 이제 여기 그 첨부 파일에 대한 파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제 그 올리는 첨부 파일 설정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할 수 있는데 데이터 저장하는 이제 파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재는 웹점 XML이에요. 웹점 XML에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는입니다. 또는 여기다 저장할 수 있고 또는 두 개 다 저장 설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웹점 XML에 하시거나 또는 여기다 하셔야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 서블릿입니다. 서블릿 다시 context.xml에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그 지금 교재 49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멀티파트 리졸버라는 걸 만드셔야 돼요. 멀티파트 리졸버라는 걸 만들어서 이 멀티파트 리졸버라는 곳에 이제 그 설정할 수 있어요. 그 서블릿 컨텍스트 XML에 멀티파트 리졸버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 웹점 XML에서는 뭐예요? 그 멀티파트 컨피그라는 태그를 쓰시는 거죠. 컨피그 태그 쓰시고 그 서블릿 컨텍스트 XML은 멀티파트 리졸버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걸 쓰도록 만들면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서블릿 컨텍스트 XML을 여시는 거죠. 지금 챕터 05에 해당되는 서블릿 스프링 밑에 서블릿 컨텍스트 웹 app 서블릿 컨텍스트 XML을 여시고요. 되시겠죠? 여시고 여기에 이제 그 생성해야 될 내용들은 빈즈 안에 빈 땡땡 빈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멀티파트 리졸버가 없으니까 얘를 이제 생성을 해서 만들어 놓자가 492페이지입니다. 492페이지 보시면 컨텐츠 컴포넌트 스캔 이제 자동 생성하게 만드는 거. 자동 생성하게 만드는 건 어노테이션을 붙였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데 저희가 멀티파트 리졸버 클래스에다가 어노테이션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패키지도 저희가 이제 정확한 패키지를 이제 집어는 더 추가해야 되는 반면에 저희 멀티파트 리졸버를 쓰려는 클래스에다가 어노테이션을 붙일 수 있다 없다? 골뱅이 컨트롤러, 골뱅이 서비스, 골뱅이 레스 컨트롤러, 골뱅이 레퍼토리, 골뱅이 이 컴포넌트 이런 거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아니에요. 라이브러리를 선다는 것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빈 태그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이제 추가를 시켜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빈이라고 써주시면요, 빈즈의 빈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객체 생성을 해요. 얘네들 객체 생성을 해서 이걸 가져다가 객체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 빈즈의 빈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ID라는 게 있습니다. ID가 있는데 얘는 틀리면 안 된다고요. 그냥 멀티파트 리졸버라고 쓴다. 멀티파트 리졸버 라고 쓰는 거죠. 멀티파트 리졸버 라고 써주세요. 써주시고요. 그 안에다가 이제 또 한 개 집어넣는데 이제 클래스를 집어넣으시는 거죠.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또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세요. 그냥 C 누르시면 클래스가 나옵니다. 클래스는 org.spring 스탠다드 서블릿 멀티파트 리졸버라고 쓰세요. 다 쓰시고요. 그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언더바가 안 생기거나 지금처럼 빨간 줄이 생겼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없다.
네가 찾는 라이브러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보시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실제적으로 그 라이브러리가 포함이 안 돼 있거나 제가 스페링을 잘못 썼거나.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에서 F자가 소문자네요. 프레임워크. 패키지 쓸 때 all 소문자로 씁니다. 예,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그 클래스 앞까지 써져 있는 그 패키지를 사용하실 때 all 소문자로 쓴다고요.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찾았어요. 제가 틀린 건 없었는데 대소문자가 틀렸네요. 그래서 프레임워크에 F자 소문자로 고쳤더니 빨간색 언더바가 없어졌고요.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마우스가 되시면 언더바가 생겨야 한다. 됐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보니까 꺽스 표시 닫고부터 꺽스 표시 마감한 태그 끝나는 데까지 중간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이제 맨 뒤에 닫고 바로 전에 슬래시를 쳐주시면 여기 빈즈의 마지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필요가 없어지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 태그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 중간에 뭔가를 더 써야 되면 단독 태그로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지금 이제 단독 태그로 쓸 수 있어서 단독 태그로 썼어요. 요거는 이제 태그가 끝났다. 끝나는 태그가 없다. 지금 이제 끝나는 태그랑 같이 쓰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걸 이제 단독 태그라고 얘기합니다. 태그 안에 이제 뭔가 더 추가시켜서 넣지 않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이제 파일 업로드를 위해서 설정한 거는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설정을 다 했다. 이제부터 코딩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